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족들 건강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평소보다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뭐 좀 재료들을 보면, 미국이 많이 빠졌죠. 1.5% 정도 빠지고, 다우가 또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건 심각한데, 한편으로 보면, 아마존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 아마존이 4% 빠지면서 빅테크 끌어내린 거 아닌가? 그, 아마존이 지금 반독점 소송을 당했죠. 소송 당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깡패짓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2달러 벌면 우리한테 1달러 줘.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율로 좀 깡패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에 대한 공매도 또 숏 포지션 이런 게 되게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빠지면 다른 대형주를 같이 찍어 누르는 수급이 가동이 되면서 빠진 거다. 그래서 뭐 심각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초반에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에서 되게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나 뭐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가 이전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8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기 침체 의미하는 건데 이게 8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겼죠. 여기에다가 또 몇 가지 이슈들 이제 다이먼 회장 오늘 저는 미증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금리 7%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 작년도 여름부터 계속 그 경기 침체 이야기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 1년이 지나갔는데 아직 경기 침체는 안 왔죠. 근데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인데 금리에 민감해져 있는데 7%를 얘기해 버리니까 시장이 좀 바짝 또 긴장을 하게 됐고 여기 또 닐 카시카리가 연준은 2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거 한 번만 남은 줄 알았는데 또는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을 올린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더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울프 리서치 이런 데서는 이제 고금리가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을 거다. 내년도에 EPS가 대략적으로 5달러에서 7달러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본격적으로 고금리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도에 회사채 만기가 되게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고금리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내년도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투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경기 나빠지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뭐 금리가 그렇게 확 빠진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4.5% 초반까지 또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뭐 경기 침체 걱정, 금리가 올라가 그럼 주식시장 빠지고 주식시장 빠지다가 이러다 경기 침체 오겠네. 그럼 또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증시가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가 좀 빠졌다가 그나마 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버코 ISI에서 오늘 나온 게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0달러로 높인다. 그래서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고 AI 관련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가 미증시 감안을 해보면 되게 선방을 했고 51선에서 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좀 잘 나오겠구나. 잘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사놓고 가볼까? 뭐 이런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증시에 좀 일부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오늘 완전히 저점을 쳤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요 날짜 말씀드릴 때, 저 200일선에서 딱 이제 낙폭을 줄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차라리 이런 꼬리가 달리는 형태가 되면 이런 꼬리가 달리면 이거는 확실하게 저점을 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양봉이 나오면 확인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큰 어떤 옆에 붙어서 플러스로 아주 강하게 돌리는 이거는 왜냐면 낙폭을 줄인 거에 가까운 거지 플러스를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든 이때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돌아서는 어떤 패턴이 연결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돌아오는 어떤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저런 어떤 큰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힘껏 들어올리면 지수 이번에 저점 친 거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그냥 이거 저점 쳤다라고 그냥 우리가 단정하다시피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까지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쯤 되면 바닥인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ADR이 과매도권,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과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계속 과매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75 밑을 과매도로 보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는 이제 70까지 그게 내려와서 기준선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7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뭐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물 매도. 그러니까 선물 매도, 이거 뭐 선물 매도 이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하여튼 요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걸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지난번 8월 17일에 이게 6만 계약이 한 사이클에서 매도가 누적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8월 17일이 이제 그때가 바닥이 나왔던 자리였는데, 지금 한 5만 계약 정도 매도가 누적이 한 사이클에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쯤 되면 한 번은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어떤 추세 전환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이쯤 되면 낙폭과대니까 한 번 정도는 돌아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양시장 다 팔긴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매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 뭐 그 이제 기관들은 코스닥만 좀 매수를 했죠. 뭐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사고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한 2주 동안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동차 되게 열심히 사요. 예, 그리고 이제 통신주, SK텔레콤, KT 이런 이제 통신주들을 사는 게 좀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이 이제 어디에 엮여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뭐 종목들별로 좀 이제 고르게 들어가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업종에 치우친 매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좀 매수에 보이는 게 좀 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그램을 엇갈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팔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특성이 있었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를 담고, 반도체는 지난주부터 계속 기관들이 반도체를 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뭐 동진세미캠 뭐 등등 심텍도 있고, 하여튼 몇몇 종목군들이 또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2주째 반도체는 꾸준하게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근데 다 사는 건 아니니까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이제 별도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지금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셧다운 뭐 한 달 동안 유예가 될지 이제 셧다운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셧다운이 아니라 그냥 국채금리잖아요. 지금 그 4.6%를 가게 되면 또 50포인트 정도 여기서 다운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 다운은 코스닥에는 어떤 타격을 주냐면 신용이 막 털려 나오면서 이제 오후잠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확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사이클로 가느냐, 4.4 밑으로 한번 다시 가느냐, 이제 그 기로에 있죠. 우리가 이제 관심, 지금 4.5에서 걸터 있는데, 이제 양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4.4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재차 밀고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텐데, 매출 39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주당 순손실 EPS 마이너스 1.18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달러 정도 될 텐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3분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라는 인식도 일부에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 주 금리하고 마이크론 실적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으로 이제 보내드렸던 거고, 고릴라 리서치에서 올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약 로봇 반도체가 올라간 건 뭐 설명을 드렸고, 이게 뭐냐면 2014년도 이후에 코스닥이 6일 이상 연속으로 하락했던 사례들을 제가 쫙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쭉 찾아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또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렸죠. 근데 이게 보면 8일 연속 하락한 게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포함해서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9일 연속 하락은 없었어요. 그 이제 6일 이상 빠진 게 이게 요 정도가 됐던 거였고,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주, 그러니까 2주라는 건 뭐냐면 10거래 정확하게. 예, 10거래 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11번 중에서 이제 8번 올라가고 3번 빠졌습니다. 3번 빠졌는데, 이제 올라간 사례를 놓고 보면 하락한 거 이상 올라간 사례는 3번밖에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주면 웬만하면 반등은 나온다. 근데 이제 저 하락폭을 이제 바로 만회는 못한다.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또 매물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근데 어쨌든 반등은
통상적으로 보면 좀 제법 하는데 낙폭을 그대로 이제 복원하기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8%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한 3% 왔다 갔다. 예, 그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통계로만 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연휴가 걸려버려가지고 연휴 동안도 미국에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가늠을 해야 되고,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유튜브는 계속 올릴 거거든요. 아마 오전에 올릴 것 같은데 오전에 올리는 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뭐 가끔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올릴 건데, 하여튼 주로 오전에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는 내일 내내 올라갑니다.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